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는 호전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었어요. 우리나라 지난해 10월 이후로 수출이 증가율이 반토막 났어요. 그 전에는 수출 증가율이 매월 10%를 넘었거든요. 근데 5%대 4%대로 떨어졌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때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환율이 급등하니까 수출은 줄어든 거죠. 이건 물론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는 다른데 현실은 이론보다 훨씬 중요해요. 현실을 존중해야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수출은 반드시 증가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끌어올리자. 그러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세계사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이 엔저 정책을 1990년대 중반 이래 무려 8차례를 펼쳤어요. 경제난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경기 부진이 무려 35년 이상 초장기간 이어졌어요. 일본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지금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식시장이잖아요. 환율이 올라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지. 우리 주식시장의 시황을 좌우하는 게 흔히들 외국인 투자자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내릴 때 우리 주식을 매입하겠어요? 환율이 상승할 때 매입하겠어요? 환율 상승하면 무조건 매도해요. 환차손이 생기니까. 미국은 달러가 강세잖아요.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환차 이외에도 주식 투자 수익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은 물론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미국으로 갔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 투자보다 미국 주식 투자가 2배가 더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으로 지금 투자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1,000억 달러 훨씬 넘어요. 그 이유가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우리 주식시장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계 최악이잖아요. 2015년이던가요? 그때 우리 코스피가 3,300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9년 지났잖아요. 근데 2,400에서 지금 2,500 넘었다 다시 빠지고 넘었다 다시 빠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우리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디스카운트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디스카운트 된 이유가 고환율 때문에 그래요. 국내 주식 투자자든 외국인 주식 투자자든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으로 가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고환율 정책만 우리 정부가 폐기하면 우리 주식시장 금방 살아나요. 그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5%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경제난이 좀 심하니까 저를 불렀어요. 그때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용납만 해라.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니까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수출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분이 이제 제 얘기는 잘 듣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율이 2001년 1326원에서 2007년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수출은 그 기간 동안에 2.5배가 증가했어요.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17.5%예요. 예년에 3배 가까이 그 높은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의외로 더 커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2001년 말에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우리 기업은 당시에는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2007년 10월에는 9만 원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 우리 기업 어떻게 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200달러짜리 개발해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경상수지 흑자도 매년 계속 커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장률도 매년 높아졌었고. 그런 역사적인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 성공 사례를 따라가야죠. 세상에 성공의 길은 아주 좁아요. 그리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실패의 길은 사방에 널려 있고 아주 쉬운 길이에요.
일본이 이미 8차례나 실패한 길을 왜 따라가냐고요. 우리나라가 성공했던 그 길이 있는데 그 한 번만 했냐? 아니에요. 1980년대 후반부터 말까지도 그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뒤따라요. 성공한 정책을 뒤따라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미 실패를 8차례나 한 정책을 왜 따라해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부진한 것은 우리 정부 탓이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거예요. 제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요.